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또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오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서 22번째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설날에 여동생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때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22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6번째 확진자의 친오빠입니다. 16번째 확진자의 가족 내 감염자로 큰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22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설을 맞아 나주 친정집을 방문한 여동생 부부와 조카 3명 등 7명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7명 가운데에는 16번째 확진자와 18번째 확진자가 함께 자리를 냈습니다. 식사 장소는 어머니의 집이었지만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확진자의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여동생 가족은 식사 후 광주로 돌아갔고 22번째 환자는 증상 없이 최근까지 일상생활을 이어왔습니다. 16번 환자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노출된 걸로 1월 20일 날 그렇게 해서 그때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중에 진단되신 분이 맞기 때문에 22번째 확진자에게는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는데 부인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두 자녀는 16번째 확진자인 고모와 접촉한 적이 없어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 가운데 아들은 지난달 23일 복통으로 광주 21세기 병원에 하루 입원한 뒤 곧바로 영국으로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떠난 상태이며 딸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위치한 천안으로 이동해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이미 확인된 가족 접촉자에 대해서는 즉각 자가격리를 실시하였고 예각조사 결과에 따라 이후 확인되는 접촉자도 전남도는 자녀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아들의 신상과 관련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광주 21세기 병원과 전남대병원에서 16번째 환자와 접촉한 환자와 의료진들은 1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우려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번째 확진자가 입원했던 광주 21세기 병원과 전남대 병원에서 추가 감염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시는 16번 환자와 병원에서 접촉한 의료진과 환자 등 145명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145명에 대해서 전수 검사가 들어가서 진단 검사가 들어갔는데 145명이 전부 음성 나왔습니다. 이번 음성 판정과는 별개로 21세기 병원에 격리된 밀접촉자 26명과 광주 소방학교에 격리된 밀접촉자 34명에 대해선 격리 조치가 유지됩니다. 추가 증상이 없다면 이들에 대한 격리는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18일 해제됩니다. 하지만 1차 조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군산의 8번째 환자와 수원의 20번째 환자가 1차 검사에선 음성으로 나왔지만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만큼 계속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광주 21세기 병원 환자분들도 다 검사했는데 어제는 다 음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14일간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하고 16번째 환자의 접촉자 수는 어제보다 70여 명이 늘어 378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80명으로 여기엔 음성 판정을 받은 14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집에 격리하고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16번째 환자가 태국에서 귀국한 지난달 19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25일 이전의 행적에 대해선 개인 신상인데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6번째 환자가 특정 마트와 영화관을 방문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16번째와 18번째 확진자 모녀는 주로 병원에만 있었지만 22번째 확진 환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동생과 접촉한 뒤에 자가격리될 때까지 일주일 넘게 직장과 거주지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46살 남성인 22번째 확진자는 발열이나 기침 등 신종 코로나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증상이 없었고 확정 판정 이후에도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어저께까지도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했잖아요.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열도 아주 정상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균이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의아해하긴 하죠. 이 때문에 지난달 25일 여동생과 식사를 함께한 이후 여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4일까지 광주 우편 집중국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습니다. 또 부업으로 딸기 농사를 지었던 나주시 삼포면의 어머니 집까지 자유롭게 왕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과 2일에는 생산한 딸기를 납품하기 위해 나주 혁신도시의 한 마트를 방문했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이 확진자가 지난 열흘 동안 광주 첨단지구와 나주시 삼포면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까지 움직인 거리는 직선거리로 22km에 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이동 경로와 접촉자 확인 등 예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2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직장인 광주 우편 집중국을 폐쇄하고 밀접 대상자를 파악하는 등 광범위한 역학 조사에 들어갔지만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봐 문을 닫는 기관과 시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직원들이 시설 구석구석을 돌며 청소와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광주에서 발생한 이후 일단 오는 18일까지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빛고울과 효령 노인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9곳과 경로식당 2곳,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 60개 복지시설에 이릅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전파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특히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운집에 있다 보면은 전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광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400여 곳도 잠정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보육교사와 직원들은 시설과 장비에 대한 방역 작업에 나섰고 어린이들은 자택이나 친인척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운드 어제는 빨리 시켰어요. 제가 빨리 보내달라 했어. 그리고 이제 오늘 보낼까 말까 했는데 다행히 연락이 왔더라고요. 피아노 교습소와 태권도장 등 사설 학원들도 코로나 감염 걱정 때문에 자발적으로 휴업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운동도 운동이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의 일부 체험시설이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고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등 문화예술 공연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여기다 광주 광산구 보건소는 신종 코로나 관련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반인 진료는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져 관광지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크루즈 여행객들이 단체로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수로 들어올 예정이던 크루즈선 입항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에는 관광버스와 승용차로 북적이던 오동도 인근 거리. 지금은 관광버스 한 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통화 안 하니까 허들 안 해요, 장사를. 다른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장사를 안 하고 다 들어가고 그랬어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지역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촬영한 영상과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오동도 방문객은 그전 주말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오동도에 평년보다 꽃이 일찍 폈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한산한 모습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관광객들도 혹시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중무장을 한 모습입니다. 불안감이 조금은 있죠. 근데 여수는 안전하다는 생각도 더 들고 여수는 아직 잘 나타나지 않았지 않나?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의 관광객 감소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겨울 비수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주말 관광객 수가 전주 대비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순천시는 우선적으로 입장객에 대한 방역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역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인원이 지금 떨어졌습니다만은 모든 내방객에 대해서 온도 체크를 해서 지금 입장시키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라남도도 일부 국제 크루즈 선박 운항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 5천여 명을 태우고 올해 4번 대만에서 여수로 입항할 예정이었던 원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유행으로 지역 관광 명소가 관광객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크루즈 입항 계획도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관광 경기 전망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들이 본격적인 통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신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대한신당 유성엽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이른 시일 내에 회동을 갖고 통합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호남에 뿌리를 둔 각 정당들은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다음 주 토요일인 15일인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4.15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성진, 박시종 예비후보가 단일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진, 박시종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 간 단일화 방식과 시기에 대한 논의를 거쳐 민주당 경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서는 김성진, 박시종, 민영배 예비후보 등 3명이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건물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2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 45분쯤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건물 3층에 있는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낳았는데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에서 26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8m 아래 농로로 떨어져 동승자가 숨지고 이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차량은 추락하는 과정에서 농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불이 나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동승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체열을 통해 이 씨의 음주 여부를 살피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개방형 공모를 통해 감사원 수석감사관인 배민 감사관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배 감사관의 전문 지식과 변화관리 능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며 신원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조는 회사 측과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오늘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은 1시간 넘게 버스를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목포시는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택시 부재 전면 해제 등 비상소송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근무 조건 변경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서해 어장에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사라졌습니다. 매년 1월과 2월 사이에 가거도 등 서해 해역에는 조기 등을 잡으려는 불법 무허가 중국 어선들이 몰렸습니다.